봉제비만 받고 원단은 못 돌려받았네요.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스티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스티치웍스에 올라온 사연, 의류 생산 사고 사례를 또 분석하고 말씀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패턴실 원래 이런가요? 자,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패턴실 실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지와 스펙이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허리 단면이 6cm가 크게 나오고 L이 둘레는 1인치가 짧게 나왔습니다. 가서 따지니까 이제 거래 못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그럼 거래했던 패턴 파일들을 다 내놔라. 거래 안 하겠다 라고 했더니 파일당 1만원씩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걸까요? 겨우겨우 다음 시즌에 수정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패턴만 3개 정도 받아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글만 봤을 때 패턴실이 굉장히 문제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감정적인 거를 배제하고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허리 단면이 6cm가 크게 나오고 L이 둘레가 1인치가 짧게 나왔다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실제로 옷에서 크게 나오고 작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패턴 스펙, 패턴 파일이 잘못 나왔던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라면 옷이 늘어나고 줄어들 경우에는 패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패턴사 측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경우는 아니겠죠. 이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두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것 같은데, 패턴 자체가 잘못 출력이 돼 있었다면 당연히 패턴사 측의 문제가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메인 생산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미 100장, 200장 제품이 전량 잘못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진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제가 글쓴이의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패턴까지 솔직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을 했을 때 이 100장이 패턴 때문에 전량 잘못 나왔다라고 한다면 패턴사한테 이 금액을 청구했을 때 패턴사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거래하고 앞으로도 거래를 지속할 패턴사라면 아마 패턴사 측에서도 일부 비용을 좀 지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신뢰관계가 없는 단편적인 거래였다면 패턴사 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럼 너도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패턴을 잘못 떠준 거는 인정하나 너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메인 생산이 일어났다면 정말 문제가 큰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샘플 때 잘못 나온 상황이라면 패턴사님한테 이거 샘플 때 이렇게 잘못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좀 비용 처리 없이 좀 수정해서 주시고, 샘플 비용도 당연히 발생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샘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장님이 어느 정도 비용을 공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비용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잘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원단 분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런칭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의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스커트 작업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바로 공장으로 퀵으로 원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봉제해서 완성을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원단에 작은 점 같은 오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봉제 공장에서는 이거 원단 불량이니까 원단 쪽에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서 원단 쪽에 비용 청구를 문의를 드렸는데, 애초에 불량인 원단이었으면 재단하지 않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봉제 공장한테 간 것 같아요. 작은 점이라 이게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단 불량인 상황이고 이미 옷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솔직하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처와의 관계성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단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이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원단 거래처에서는 이게 불량인 원단이라면은 자르지 않았어야죠. 자르지 않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면 우리는 반품해서 정상인 원단으로 드렸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단 거래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원단이 불량이더라도 너네가 잘라서 사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선할 수도 없고 다시 뭔가 재가공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려지는 원단이고 이미 너네가 잘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정상적인 원단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브랜드들 입장에서 브랜드 퀄리티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라면은 외부 검단소에 보내가지고 내가 비용이 발생하도록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단소에 간다라는 거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중간에 있는 생산 담당자가 메인 생산으로 입고될 원단에 대한 일부 컨펌지를 미리 원단집에 요구해가지고 내가 그 컨펌지를 요만큼 조그만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이렇게 반야드라던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생산을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봉제 공장 입장에서도 사실 뭐 연단하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조그만한 점이나 오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연단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오염이 있거나 빵꾸가 뚫려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봉제 공장에서도 부주의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 사연처럼 아주 작은 점들이 미세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봉제 공장에서도 이게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실 때는 항상 사고를 날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컨펌 체크가 습관화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원단 거래처와 얘기를 해서 좀 일부 수량이라도 나한테 원단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줄 수 없다면은 일부 비용만이라도 내가 조금 덜 주고 입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협의를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경우들을 겪어봤고,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라던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어떠한 거래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스티치웍스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잡혀질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류 생산 또는 소싱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제목은 공장에서 원단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써 있네요. 프로모션은 아니고 공장이랑 거래를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프로모션처럼 진행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봉제 비용과 원단 비용을 같이 드렸습니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거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단은 이미 입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봉제비만 돌려받고 원단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연락을 피하시더니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봉제비만 받고 원단은 못 돌려받았네요.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적다라고 지금 여기에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신고를 하고 또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뭐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조율점을 찾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조그만한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뭐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비용이 작다라면 전화해보고 또는 문자해보고 찾아가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때 뭔가 안 된다면은 정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빠르게 업무로 돌아와서 다음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속상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서운하고 좀 힘들고 이런 건 알겠지만, 비용이 적다라면 정말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빨리 내가 다음 일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런 공장과 큰 거래를 하지 않은 걸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초기에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거나 원단을 구매한 게 있다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 원단도 구매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연락이 돼서 조금 원활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좋은 공장을 만나시는데 집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경험들을 스티치웍스 공장 리뷰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런 공장들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좀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사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이러한 경험들이 없도록 스티치웍스 또는 스티치 이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